예, 시장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만 시장이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르니까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요. 플러스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또 조금 제한적입니다. 시장보다는 어쨌든 섹터와 종목에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예, 머닝 전략, 종목 전략 가겠습니다. 염정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큰 우려를 딛고 시장학적 리스크는 소화를 해가고 있고요. 종목 얘기할 텐데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현대차 그리고 인적 분할 쇼크로 변동성이 커진 파마리서치인데요. 자동차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올라와야 될 게 자동차하고 2차 전지하고 두 개 남은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순환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 좀 기대해도 됩니까? 네, 사실 자동차는 오랜 기간 고민인데요. 시장에서 여전히 좀 주목도는 좀 낮은 상태죠. 섹터로 네. 봤을 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을 조금 탈피한 상황인데요. 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수급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상 현대차로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가장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 역시도 거의 6개월 이상 계속 수급이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까지 해서 7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이제 현대차는 순매수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하방은 18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20만 원대에 대한 터치를 한 후 추가적으로 일단은 전고점 23만 원대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또 자동차다 그렇죠. 보니까 이미 좀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천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큰 점수는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어떤 면담이 혹시라도 이루어질 경우에 관세 관련된 이슈 나올 경우 가장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우리 국가에도 어떤 무기라고 한다면 조선 쪽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죠. 네. 자동차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관세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이제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 국면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주주 배당 성향 그리고 주주환원책 등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방 지지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현대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 배당이 12,000원대 정도 됐고요. 그리고 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만 원 주가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5% 네. 이상은 된다라는 점에서 좀 무겁게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서 주가 상승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 현대차 지금 답답한 구간에 있습니다만 또다시 또 좋은 어떤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중 확대 구간으로 말씀하셨고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인데요. 예, 파마리서치가 네. 그저 조금 오래된 기간인데 아마 이사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하고 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오고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좋았는데 예. 지난주에 쇼크가 있었네요. 17% 급락이 네. 나왔습니다. 예. 장 초반부터 개파락을 했는데요. 장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네.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기존의 파마리서치를 신설회사로 파마리서치를 두고 기존의 존속회사를 홀딩스로 파마리서 홀딩스로 두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분할 비율도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0.75 대 0.25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3대 1 정도로 신설해다. 지금의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에스테틱 분야를 사실은 조금 좀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주에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도 관련돼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리포트 결은 나쁘지 않은데요. 보니까? 네, 나쁘진 예. 않습니다. 지금 인적 분할에 대한 네. 리스크를 일단 불확실성을 가져가더라도 앞으로 네. 성장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판단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에 대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3%대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의 급락에 비하면 사실 많이 빠진 상태죠. 그렇죠. 이제 파마리서치 여전히 이제 워낙에 리쥬란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늘려간다라는 점에서는 너무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뭐 지주회사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게 이제 배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전 주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이런 주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적 네. 분할이나 이런 걸 좀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급하게 서둘러 한 거냐 이런 시장에 사실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사실은 네. 예상하지 못했었던 시점에서 네, 이런 분할 그러니까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쇼크가 네. 좀 있었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실 그렇죠. 이렇게 예. 또 이런 공시가 나와버리니 물론 여기서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시를 냈습니다. 네. 이제 주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뭐 사실은 기대치에 비해서는 사실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이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남아 있어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두 종목을 비교했는데 현대차를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또 눈여겨볼 만한 유망주 네. 한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시장에서 섹터별로의 흐름이 시장을 정말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너무 이제 좀 각각의 맞아요. 이제 그런 쏠림이 막 나타나죠. 쏠림이 너무 심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저는 조금 이제 섹터와 좀 어떻게 보면 섹터와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카페24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사실 넣어야 될지 조금은 좀 어려운 쪽이죠. 인터넷 그러게 쇼핑, 온라인 뭐 이렇긴 쇼핑, 한데. 유통 소프트웨어. 네, 뭐 그렇다고 네. 해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으로 붙이기에도 그렇죠.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단독 영역에서 있는 종목이긴 네. 합니다. 유튜브 쇼핑, 온라인 쇼핑을 지금 구글과 협업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급락에 대한 부분에서 그에 대한 주가 급락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는 좀 아니다. 너무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되는 입장이고요. 네. 카페24 이제 온라인 유튜브에 대한 구글의 어떤 지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쇼핑의 사용자 수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가입자 수, 판매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 이커머스의 그 성장률이요 2%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워낙에 좀 많이 이제 좀 네. 파이가 키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24의 성장률은 한 7, 8% 정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지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워낙에 좀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온라인 쇼핑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급락이 나온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좀 접근 영역에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인앱 결제가 가능한 구간이 오게 되면은 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준비 중인데요. 매출 증가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좀 거의 45,000원대, 46,000원대에서 거의 6만 원 넘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급락이 예.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목표가 8만 원까지 잡아놨어요.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 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빠른 회복세라기보다요. 그간 급락이 나섰던 부분은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와봤고요.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한 3, 4만 원대에서 꽤 올라왔죠, 그죠? 네.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밀렸군요. 매수해 볼 만한 시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